지식 경영, 조직 내 지적 자산의 창출 및 공유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세계 최고의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가 1921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MBA 교육을 시작하면서 발간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경영 학술지입니다. 정확히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우수한 논문 중에서 시대를 넘어서는 글들을 엄선해 주제별로 출간한 단행본 하버드 비즈니스 클래식인데요. 보통 학술지라고 하면 학자가 읽는 까다로운 내용의 글이지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일반 경영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독창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기업의 역사가 경영의 역사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화학산업의 선두주자인 기업 두포는 1802년에 설립되었고 석유산업의 원조인 스탠다드 오일은 187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최초의 경영학 교육인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이 1881년에 최고의 경영학 교육 기관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1908년에 설립되었는데요. 경영학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도 기업은 경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기업을 운영하던 경영자들이 당면한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과 방법을 연구해왔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발간해 전파시켰으며 이는 경영학 교육 본연의 모습을 발전시키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지식 경영이란 기업의 개개인이 가진 지식을 공유를 통해 기업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영 방식인데요. 지금부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 경영을 주제로 총 8개의 독창적인 경영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 기반 조직의 운영 시스템.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 조직은 정보에 기반을 두는 형태로 변모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는데요. 컴퓨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앞으로는 사람이 하던 일을 컴퓨터가 좀 더 빨리 처리하는 기존의 자료 정리 수준을 벗어나서 정보 처리 차원에서 활용을 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조직 구조, 업무 처리 방식 등의 변화를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은 사업 전략을 미리 설정하고 설정된 사업 전략과 근거가 되는 가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데요. 또한 피터 드러커는 중간 관리층이 없는 조직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원 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와 의사소통을 위하여 개개인의 책임과 자율적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한 것인데요. 예로서 병원과 교양악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0개의 병상을 가진 대규모의 병원은 수백 명의 의사와 약 1,500명의 준의료의원이 있고 이들은 각각의 전문 지식, 훈련 방법, 언어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교양악단은 수백 명의 단원들이 함께 연주해야 하는 경우에도 최고 경영자인 단 한 명의 지휘자만 있을 뿐 부단장, 부분별 지휘자를 두지 않죠. 이로써 개별 단원 모두가 수준 높은 전문가이자 예술가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병원의 전문가들은 같은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 교양악단의 단원들은 모두가 같이 연주할 수 있는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기반 조직의 필요 조건은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간단 명료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정보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본 기업의 지식 창조 기술. 히토스바시 대학의 노나카 교수는 일본 기업의 지식 창조 기술에 대하여 논하면서 캐논, 혼다와 같은 성공적인 기업들의 비결을 독특한 지식 창조 방식으로 꼽았습니다. 혼다는 자동차 구호론이라는 구호를 통해서 혁신적인 도시형 승용차 혼다시티 개발에 성공했고 맥주 깡통에서 개인 복사기를 훌륭하게 유추해낸 캐논은 소형 복사기를 설계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구호, 깡통 같은 은유를 나타내는 이미지와 기호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 기업은 지식 창조가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조직 구성원 개인의 암묵적이고 주관적인 통찰력을 이끌어내서 이런 통찰력을 기업이라는 조직이 검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습 없이 개선 없다. 학습 조직 구축을 위한 3M. 학습 조직이란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결과를 이루어낼 능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곳이고 새롭고 확장적인 사고를 기르는 곳이며 집단적인 열망이 자유롭게 펼쳐지고 사람들이 함께 학습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학습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앞서 노나카 교수가 기업이 아이디어를 표면화하는 은유를 사용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런 제안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제한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데이비드 교수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슈가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학습 조직에 대해 타당하고 잘 정리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리로 높은 열망보다는 좀 더 실행 가능한 운영상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측정으로 실제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 조직의 학습률 및 학습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좋은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습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한 실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타 기업의 베스트 프랙티스로부터의 학습, 전체 조직으로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식 전파, 이러한 5가지 활동에 능숙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교수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습 딜레마를 제거하는 생산적인 사고. 하버드대학 교수 크리스는 기업이 앞서 말한 학습 조직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학습에 관한 딜레마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은 학습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학습을 단순한 문제 해결로 좁게 정의하고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실수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이 외부가 아닌 경영자와 직원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크리스 교수가 이 문제의 핵심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일고리와 이중고리 학습을 제시합니다. 68도가 되면 자동으로 히터가 켜지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학습하는 것은 단일고리고 왜 68도로 맞춰져 있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난방을 위한 경제적인 온도를 학습하는 것은 이중고리라고 합니다. 이 이중고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에 실패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실패로 인한 학습을 하지 못하게 되면 비판을 배제하는 자신만의 방어 기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방어 기제는 생산적인 사고로 부셔야 하는데요. 생산적인 사고는 경영자와 직원이 자신의 행동이 조직의 학습과 지속적인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좀 더 심층적으로 성찰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마찰이 혁신의 동인. 도로시 하버드 교수랑 수잔 퍼포먼스 리소시스 사장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협력이라는 과정에서 논쟁이 일어나서 창조적인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창조적 마찰이라는 생산적인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의 조화를 찾아야 하는데요. 도로시와 수잔은 이런 과정을 찾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MBTI나 HBDI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남들이 나를 대해주기 바라는 것처럼 남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내형 사고랑 좌내형 사고가 함께 공존하는 전내형 팀을 꾸리는 것이며 기업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긁지 않은 복권과도 같은 미운 오리 새끼 직원을 찾는 것입니다. 또 상호 간의 갈등을 창조적인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갈등을 일반화해서 지적인 의견 대립이 개인 감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경험을 지식화하는 기억의 학습 히스토리. 경험이 때로는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욕 대학의 교수 아트와 MIT 강사 조지는 과거의 교훈을 보다 효과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학습 히스토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습 히스토리는 가장 기초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어느 한 기업에서 최근에 발생한 주요 에피소드들을 이야기체로 서술한 것인데요. 2개의 칸으로 나눠서 오른쪽 칸에는 관련된 사건들을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거나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서술하고 왼쪽 칸에는 학습 역사가들의 분석과 논평을 적습니다. 이런 학습 히스토리를 토대로 성공의 이유에 관한 사고의 과정에 대해 사람들은 진실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히스토리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힘든 쟁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또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지식을 성공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게 하고 효과적이고 비효과적인 지식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업을 재창조하는 연구 개발. 급격한 기술 변화에 맞춰서 기업은 단순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 그 자체인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연구 개발은 혁신을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존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연구 개발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정보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일상에서 더 많은 정보기술들을 활용할 것이고 사용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기술의 유연성을 높여 사용자들이 자신의 특정한 필요에 따라서 적합한 기술을 이용하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실현시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제 제품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고 그에 적합한 제품을 고안해주는 전문성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제품은 곧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전문적 지능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법. 오늘날 한 기업의 성패는 기업이 보유한 물질적 자산보다는 지적, 시스템적 역량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관리자들이 전문적 지능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개발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다트머스 대학의 교수 제임스 필립 시드니가 주장하죠. 진정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전문가는 끊임없이 수정, 발전을 하는 일단의 지식체계에 능통한 사람을 일컫는데요. 그들은 기술의 개발이 아닌 시스템적, 창의적 지능의 개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완벽성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창의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전문적 지능을 활용하는 두 가지의 활용 방안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역피라미드 조직입니다. 역피라미드 조직은 현장의 개별 전문가가 상사로 전환되는 조직 형태로 개별 전문가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일컫고, 두 번째, 거미집 네트워크는 전문가들이 흩어져 있을 때 잘 조정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형성하는 네트워크로 자신이 가진 지적 자산을 최대로 활용하기에 용이합니다. 자, 지금까지 총 8개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지식경의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첫째로 각각의 논문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다양성, 둘째, 각 논문들이 담고 있는 글들이 그 다루는 주제에 대한 연계성, 셋째, 실무적인 이슈와 시사점들을 다루고 있는 실용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경영자나 경영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식 경영을 인지한 지식 근로자로 한층 거듭나셨을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